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우 TV 진행자 정우선 재무설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래의 꿈나무, 우리 어린이를 위한 재무 아카데미에 대해서 자녀의 재무교육 필요성과 그리고 정다운 미래에서 진행하는 재무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2022년 10월 달에 홈플러스 울산점에서요. 매주 토요일 3시에 속성반으로 한 달 코스예요. 4번 딱 만나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녀 재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녀에게 부자 되는 습관을 딱 선물해주고 싶으시다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은요. 아름답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온 우리 골드미스를 위한 솔루션인데요. 최근에 컨설팅한 내용으로 골드미스를 위한 은퇴 플랜,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금융이라고 해서 부동산 관련 금융 상품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해십니다. 그렇진 않고요. 자, 부동산 임대 소득처럼 활용이 가능한 금융 솔루션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 고객을 만난 지 한 3년 됐습니다. 3년간 저랑 함께 걸어오신 분이고요. 처음에는 변액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은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그 고객님의 고민이 이제 조만간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인생, 편안하게 은퇴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고민을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자, 업무 건물을 사가지고 매달 뭐 한다? 월급처럼 임대소득 나오게끔 만들고 혼자 조금 편안하게 즐기면서 사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자산과 그리고 건물을 사기 위해 해야 할 부분들. 그래서 차분차분히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하나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딱 정리되어야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건물을 사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민되는 게 골드미스, 야리야리한 우리 고객님은 혼자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는 뭐 그 세입자의 집에 뭐 전구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수리를 한다거나 혹은 크게는 뭐 입주 전 도배, 잔판 그리고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수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큰 공사를 진행한다던가. 그리고 제일 조금 힘든 게 분쟁이죠. 세입자와의 분쟁에서 강단 있고 이제 확실하게 잘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렇게 소소하게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을 딱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담들은 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솔직히 돈 있으면 가능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저런 비용 다 감하면 임대 수익률 자체가 단위 측정하면 5%?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제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죠? 이런저런 세금 처리가 있죠. 만약에 건물하면 계산세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임대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납부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소득으로 생활비는 좋은데 잘 운영하게 될까 하는 고민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살 자금으로 활용해서요. 임대소득처럼 매달 자금을 인출해서 쓰고요. 그리고 해당 자금이 부동산의 가치 상승처럼 늘어나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어떨까요? 부동산 임대소득하고 그리고 소득 창출이 되는 이렇게 금융상품 이걸 뭐 그냥 우리 통상 그냥 부동산 금융이라고 칠게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딱 보니까 자, 그 첫 번째가요. 소득 측면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을 하신 고객이 계셔서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대략 5% 정도 나오더라고요. 금융상품으로 했을 때 최대 인출금액은 기간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 보유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넣고 2년
딱 3년 딱 됐을 때 내가 최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봤습니다. 대략 해당 플랜에서도 한 5% 정도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임대소득은 세입자가 들어갔다. 때 복비라든지 그다음에 원룸 도배나 장판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가 실질적인 수익률이 5%보다 조금 넘지 않은 경우가 생기죠. 네, 해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대소득인 경우에는 공시될 위험이 있지만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공시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딱 봤을 때 건물을 보유해야만 임대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아까 종합소득세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자산이 들어가는 이제 공적인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세금 부과의 기준 내에서 좀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열애죠. 금융자산 관련해가지고는 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에 부동산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고 소일거리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해가지고요. 은퇴생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우리 골드미스 부동산 금융처럼 관리 없이 그러니까 임대소득처럼 받을 수 있는 해당 솔루션을 추천드립니다. 골드미스의 은퇴 플랜인 부동산 금융 솔루션의 장점은 뭘까요?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목돈이 딱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만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되죠? 일부를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겠죠. 근데 해당 플랜은 일부 목적 자금으로 해서 자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적 자금을 활용하면 매년 임대소득처럼 받던 그 금액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겠죠. 그렇다면 해당 금융상품을 담보로 부동산 대출처럼 대출 내면 어떨까요? 그런데 저는 대출은 가능하지만 대출이자가 높아서 금융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들 중에 내가 은퇴로 묶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을 일부 넣었습니다. 그래서 3년 후, 그러니까 2025년부터 제 고객분은 일정 금액 매달 나올 수 있는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서 저 상담하면서 이런 플랜을 고객님한테 안내해 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또한 그렇죠. 저도 은퇴를 준비해야 되니까 10년 혹은 20년 뒤에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서요. 우리 고객님처럼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골드미스의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 부동산을 만약에 해서 임대소득을 할 때에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임대소득하고 부동산 금융의 차이점 을 좀 안내해 줬고요. 네 번째는 부동산 금융의 장단점이 있네요. 단점도 있었습니다. 아까 대출을 했을 때는 이자가 너무 많더라.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자,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은퇴 이후에 걱정 없이 그쵸? 생활하면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지금부터 일부분은 부동산 금융으로 준비하시며 건물을 소유해서 이것저것 관리하는데 신경 쓰이는 것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주에는 부동산이나 지금 현재 주식이나 자산 가치는 떨어졌지만 얘는 오르네? 그래서 자, 이제까지 일반적인 자산 배분 국가별로 산업별로, 투자 성향별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했다면 국내 주식 시장이 떨어졌을 때 보완되는 화폐 자산 배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행복함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자, 세상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정재무 TV는 계속됩니다. 바이바이.